네, 안녕하십니까. 트레이더K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하나오션 영상 촬영하고 있는데 마이너스 4% 정도 빠진 상태에서 영상 좀 촬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오션 계속적인 상승을 외쳐대던 사람인데 오늘 마이너스 4% 빠짐에도 오히려 기분이 좋은 이유는 뭐겠어요? 바로 지금 기회를 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기회를 주고 있다. 정확하게 이렇게 캐치를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상승세 무섭게 올라오다가 7연속으로 양봉을 세우더니만 처음으로 1음봉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보고 설마 욕하고 계시거나 무서워서 벌벌 떨고 계신 분들은 없으시겠죠? 이거는 진짜 양심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7개 양봉이 떴으면은 음봉 하나 떴다라고 해서 이거를 하나오션 끝났네, 혼자만 못 가네,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건요, 양봉이 30개 연속으로 떠야 되나요?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어떻게 보면 되겠다, 상승하다가 처음으로 조정을 주는 전고점 물량을 테스트해주는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보시면 프로그램이 원웨이로 팔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 녀석들을 또 털게 하고 있습니다. 뻔할 뻔짜의 전략이 너무 뻔해서 사실상 그냥 패턴이 다 읽힌다라는 소리예요. 지금 프로그램이 매도한 금액이 최근에 매수한 금액을 넘어서고 있나요? 자, 보시면 정확하게 매도 요만큼 했고 매수를 이만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가 봐도 이거는 진짜 털기다, 누가 봐도 털기라는 걸 아주 직감할 수 있는 부분이고, 자, 여기서 보면 5일선 부근에서 잘 지지를 받고 있죠. 이렇게 보시면은 분홍색 선이 5일선 부근인데, 사실상 이게 만약에 진짜 급등주의 흐름으로 갖고 급하게 갈 거라고 하면요, 5일선에서 지지하고 내일부터 또 다시 시원하게 상승 흐름이 나와야지만이 진짜 초급등주의 흐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5일선 여러분들 깨져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가는 추세를 탔다라는 소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맥시멈으로 봐야 될 선은 어디냐면은 21선이 딸려 올라오는 구간에서 통통 튀어서 올라갈 확률까지도 생각을 해주셔야겠다.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우리가 지금 기회의 구간을 맞이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도대체 그렇게까지 왜 하나오션을 좋게 얘기해 주는 거야 라고 궁금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그 부분 하나하나씩 좀 다뤄드릴 수 있도록 하고, 영상 시작하기에 앞서서 구독이랑 좋아요는 당연히 눌러주셔야겠죠.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서 댓글에다가는 당연히 기회라고 오늘은 달아주셔야겠습니다. 기회라고 다는 건 정말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딱 5초밖에 안 걸리는 작업이지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지금 보시면 오늘 같은 경우에 매수를 조금 참여해주고 계시지만 엊그제 같은 경우에 어땠어요? 마이너스 2,300억 가까이를 팔아버렸다는 소리예요. 누가? 개인분들이. 여러분들이 댓글에다가 기회라고 달게 되면요, 유튜브 측에서 이 영상은 왜 이렇게 참여도가 높지 하면서 개인분들한테 추천을 해드릴 수밖에 없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개인분들이 2,300억 매도하는 사태가 덜 일어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댓글에 기회라고 한 번씩만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독이랑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하나오션 본격적으로 내용 시작해 볼 건데, 오늘 나온 내용 중에 뭐 악재가 있나요, 여러분? 악재가 없다라는 소리예요. 악재도 없는데 왜 떨어지고 있을까? 이거는 그냥 의도적으로 외인들이 개인들을 털어내면서 개인들을 롤링을 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기서 5일선을 타고 가게 되면은 다시 한번 급등 흐름 나면서 이렇게 상승세를 무섭게 보여줄 수 있는 상황인데, 얼마 전에 이런 내용의 기사가 나온 거 알고 계시죠?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 러시아 조선소와 4.8조 원 계약 해지, 이런 내용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러우 전쟁 장기화로 불확실성이 증대됐다라고 하면서 기확보 선수금 8억 달러 유보, 이렇게 지금 기사 내용이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보시면 쇠빙 LNG 운반선 10척과 셔틀 탱커 7척에 선박기자재 및 블록 공급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라고 18일 날 공시했다, 이렇게 어제 공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 여러분들, 이 쇠빙 LNG 운반석이 한번 하나오션 측에서도 어떻게 됐어요? 3척이 취소가 되면서 창고에 처박힌 적이 있죠. 제가 이 부분 아주 디테일하게 좀 다뤄드릴 건데, 어떤 게 그렇게 핵심이 되는 거냐면 요 LNG 운반선 중에서도 쇠빙 쪽이 아주 우리가 이제 앞으로는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이다라는 말씀이고요. 쇠빙 LNG 운반선이 연결되는 카테고리가 뭡니까, 여러분? 테마가 알래스카 프로젝트랑 연결이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우리가 이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를 무엇 때문에 중요하게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냐면은,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가 곧 앞으로는 핵심적인 키워드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뭐 때문입니까? 아직도 중동 쪽에 이슈가 끝나지가 않았죠. 중동에서 싸움이 벌어지게 되면은 뭐가 중요합니까? 석유에 대한 부분이 아주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석유가 불안전한 걸로 인식이 되면 당연히 석유값은 폭등을 하겠지만, 이 전 세계적으로 어떤 걸 좀 찾을 수가 있겠어요? 석유만 있나? 그러면 석유를 대체할 수 있는 건 없을까라고 찾게 되면서 LNG에 대한 자연스럽게 수요가 증가할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왜 그렇습니까? 미국에서 LNG를 생산하면 미국 본토가 타격받지 않는 이상 요 LNG는 굉장히 안전자산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안전자산이 되게 된다라고 하면은 알래스카 LNG의 프로젝트가 그만큼 더 중요성을 찾을 수가 있다라는 말씀이고요. 요거 지금 밀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트럼프
트럼프 대통령이 밀고 있는 건데 트럼프 대통령의 수건 사업이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상 지금 조선업재건 행정명령 그리고 원전재건 행정명령을 내갔던 상황이기 때문에 조선업 관련 종목들과 원전 관련 종목들이 올라갔었던 거다 보니까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트럼프 대통령이 밀고 있는데 우습게 보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쭉 내려보시면 여기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뭐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간단하게 지도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릴 건데 미국의 본토가 여기에 있고요. 그리고 알래스카라는 지명이 여기 있다는 걸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거예요. 이 알래스카에 천연가스가 엄청나게 많거든요. 천연가스가. 근데 왜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해보고 싶은 거냐면은 이 러시아라는 나라가 소련이 붕괴되면서 러시아가 됐잖아요. 근데 러시아라는 나라가 무기 말고는 갖다 팔 게 없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잘 나가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천연가스가 엄청나게 많아요, 여러분들. 이 천연가스가 엄청나게 많아서 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때 유럽이 앞에서는 강하게 규탄하는 척 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뒤에서 몰래 천연가스 사들이면서 러시아의 눈치를 보고 있었다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딱 이걸 지켜보니까 어떻습니까? 아주 가관이라는 소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트럼프 대통령이 나도 천연가스 많은데 어디에? 알래스카에 많은데 이걸 지금 까보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왜 그러냐면 알래스카 이 위쪽에서 생산이 되게 되면은 북극 항로를 개발하지 않는 이상 갖다 팔기가 굉장히 곤란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위에 빙산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갖다 팔기가 곤란한 상황이었는데 이렇게 1300km짜리 가스관을 짓게 되면은 여기서 바로 아시아로 갖다 팔고 여기서 바로 미국 본토로 갈 수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가스관 짓는 거 딱 봐도 위험해 보이죠? 왜냐면 가스관이 터지게 되면은 여기가 불바다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프로젝트여서 기술력이 엄청나게 요구가 되고요. 두 번째로는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드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걸 혼자 하기가 굉장히 부담스럽다 보니까 동맹국들한테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프로젝트에 참여해줘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거고 그게 누구예요? 한국, 일본, 대만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국 같은 경우에는 뭘 잘하겠습니까? 그러면 협상 카드로 쓰일 수 있는 게 바로 원전, 조선, 그리고 방산 세 개를 지금 잘하지 않습니까? 한국이?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너네 거 원전 써줄게, 너네 거 조선 써줄게, 너네 거 방산 써줄게 하면서 이렇게 협상 카드로 쓰일 수밖에 없는 도방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게 왜 하나오션한테는 특히 더 중요하냐면 지금 보시면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를 이제 관통하는 한국의 쇄빙선 기술이 매우 주목받을 수밖에 없다. 전 세계로 놓고 봐도 쇄빙선 기술 거의 최강에 있는 한국이기 때문에 특히 어떤 게 최강입니까? 아크7이라고 하는 요 최강의 쇄빙선 만드는데 어디요? 대우조선해양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대우조선해양 그럼 난 대우조선해양 투자해야 되나? 이게 박혀서 여러분들 하나오션이 된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오션 입장에서는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가 이래서도 중요한 건데 다른 이유로는 뭐가 있냐면은 요 알래스카 쇄빙선이라는 게 엄청나게 만들기 힘든 거다 보니까 고부가 가치 선박 중에서도 끝판왕 수준이다라는 얘기예요. 여기 보시면 쇄빙 LNG 운반선 가격은 일반 LNG 운반선 가격 대비 1.5배로 고부가가치 선박으로 꼽힌다. 지금 기사 내용이 확인이 되시나요? 우리가 고부가가치 선박에 꽂혀 있어야 되지만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오션 어떻습니까? 바로 이 연말 고수익 선박 비중 확대라고 지금 기사 내용이 나오면서 DS투자증권에서 목표가를 상향한 이유 자체가 고선가 물량이 이제 앞으로는 매출에 잡힐 거기 때문이다라고 지금 기사 내용이 나와 있는 건데요. 중국 같은 경우에 전 세계 조선의 거의 50% 가까이를 수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저선가도 만들고 중선가도 만들고 고선가도 만든다는 소리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고선가 물량에 굉장히 집중을 해 있다. 고선가에 집중을 하게 되면 뭐가 좋다? 한 대를 팔아도 많이 남겨 먹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그래서 영업이익이 빠르게 증가할 거라고 하나오션을 예측하고 있기 때문에 DS투자증권에서 12만원까지 목표가를 한번 제시를 했었던 건데 2025년 16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 표를 수정해야 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뭐 때문에요? 바로 하나오션 측에서도 계약무산 러세빙선 평가 손실이 눈덩이였던 상황이기 때문이에요. 이게 지금 보시면은 러시아가 LNG 운반선을 3척을 계약을 취소를 해버리면서 하나오션 입장에서는 창고에다가 처박아 놨다라는 소리거든요. 이게 특수선이기 때문에 갖다 팔기도 쉽지가 않았는데 이걸 어디다 갖다 팔면 되겠다?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하고 있는 미국한테 갖다 팔면 되겠다라고 딱 계산이 서는 거죠. 이게 얼마짜리냐면 1조 700억입니다, 여러분. 1조 700억이기 때문에 당장에 이런 악성 재고 자체도 없어지면서 매출로 잡힐 수가 있는 거고 세대로 끝날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세대로 끝날 수가 없다 보니까 추가적인 수주도 쏟아져 들어올 수 있다라는 기대감. 그럼 기존의 LNG 운반선 만으로도 주가가 거의 3배 가까이 상승을 해왔는데 여기다 플러스해서 요
쇠빙 LNG 운반선이 추가가 된다라고 하면 당연하게도 엄청난 주가 상승의 기폭제로 쓰일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하나오션 지금 떨어지는 구간이 오히려 기회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주봉 흐름상으로도 어떻습니까? 상승하는 중에 살짝 윗골이 달면서 그냥 물량 테스트 해주는 정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주봉 너무 이쁘게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계속 올라가기만 해서 잡기 부담스러우셨던 분들한테 기회를 지금 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앞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한번 부임하면서 이때 K조선에 대한 얘기를 해서 엄청나게 갑자기 거래대금이 들어왔었죠. 이런 거래대금이 들어온 둔덕을 돌파해주는 타점에서 제가 타점 안내를 한번 드렸었습니다. 하나오션 같은 경우엔 어떤 기준으로 안내를 드린 거냐면은 프로그램이 엄청나게 매수하면서 이렇게 거래대금이 들어오면서 앞전에 있었던 고점을 시원하게 돌파해주는 양봉을 지켜보면서 이때가 바로 1월 7일이다 라고 지금 확인이 되실 텐데, 1월 7일 날 뭐라고 보내드렸냐면, 자, 여기 보시면 하나오션을 41,900원 이하로 한번 잡아가 보시자라고 안내 드리면서 텔레그램방 링크까지 한번 이렇게 안내를 드렸었는데요. 이렇게 안내 받아보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상단에 보이시는 번호인 010-9090-6693번으로 한화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확인하고 연락드려서 대응 및 타점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희 채널이 공적인 채널이다 보니까 100%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남 좋은 일만 하는 이유가 뭔가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구독자 100만 명 달성하기 전까지는 저희가 유료 전환할 계획이 없다 보니까 여러분들께 이렇게 수익 많이 내드리고 분석 영상 잘 찍어드리면요,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공유하기라고 보이시죠? 많은 분들한테 공유도 좀 해주시면 이게 결국엔 알고리즘을 타고 많은 분들한테 퍼지게 돼서 기존의 구독자님 플러스 새롭게 붙는 구독자님 합쳐서 구독자 100만 명 달성하는 것도 불가능한 일이 아닐 거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무료로 진행하는 동안에 수익 많이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여기 영상 하단에 보시면 더보기라고 지금 보이실 텐데, 이 더보기를 딱 클릭하셨을 때 이렇게 링크가 하나 나오거든요. 이 링크 이상한 스팸 같은 건 아니니까 편하게 클릭해 보셨을 때 이런 식으로 문자를 보내는 창으로 바로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들 번호 외우기 귀찮으실까봐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놨다는 소리고, 여기 아래 보시면 문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다가 한화라고 적어서 전송 버튼 누르시면 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제가 뒤에다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하나오션을 주요 고객사로 가지고 있는 한화가 인수할 만한 그룹을 하나 넣어놨으니까요, 요 매집주도 끝까지 시청해보셔서 받아가시면 되겠다라는 말씀이고요. 하나오션 얘기로 다시 돌아와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하나오션은 지금 구간에서 기회를 줄 때 잡아야 되는 구간이다라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핵심이 되는 이슈 중에 하나는 뭐냐면 얼마 전에 나온 내용의 기사도 굉장히 유의미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FPSO가 뭐냐면요, 원유 생산 저장 하역 설비라고 지금 기사 내용이 나와 있죠. 이거를 뭘 하기 위한 거냐면은 바다 위에다가 이렇게 원유를 채굴하기 위해서 브라질 쪽에서 어떻게 보면 수주 경쟁에 나섰다라는 내용인데, 지금 전 세계가 원유 관련해서 중동 쪽만 바라보고 발을 동동 구르는 거는 이제 싫다라는 소리입니다. 중동 쪽에 끌려다닐 필요도 없고, 물론 이제 한 번에 다 대체하진 못하겠지만 다른 에너지 방식이, 에너지 패권에서의 다른 방식이 천연가스도 있는 거고요, 원전도 있는 거고, 이렇게 중동 쪽이 아닌 쪽에서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 사업에 뛰어들게 되면은 앞으로 추가적인 재료로 수주가 쏟아져 들어올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계속적으로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도 엊그제 나온 내용의 기사에 보시면 바다 위 정유 공장에 대한 사업 확장의 의지를 지금 표명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체크를 해두시면 될 것 같고, 지금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이거겠죠. 아무래도 호주 오스탈 지분 인수에 대한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과거에 필리조선소를 인수했던 요 하나오션이 MRO 사업을 완료하기 위해서 사실상 인수를 한 거지만 어디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었어요? LNG 운반선에 대해서 더 초점이 맞춰 있었다라는 말씀인데, 요 LNG 운반선 같은 경우엔 경제적으로 하나오션이 이득을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군사적 수혜를 기대할 수 있는 건 바로 뭐다? 오스탈 지분 인수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 여기 뭐라고 나와 있냐면, 미국 정부로부터 호주 오스탈 지분을 최대 100%까지 보유할 수 있는 승인을 받았다라고 지금 밝혀져 있다라는 말씀이죠. 이제 호주 정부에서만 OK 사인이 떨어지면은 100%까지도 지분을 인수할 수 있는 상황으로 미국이 승인을 해줬다라는 소리인데요. 이게 왜 중요한 거냐면, 여기 지금 보면 해결되지 않은 안보 우려 없다, 이렇게 지금 기사 내용이 나와 있는데 어디서 얘기한 거예요? 바로 미국에서 얘기했다는 말씀이고,
여러분들이 걱정하셨던 분들 중에 진보 정당이 이제 집권하면은 미국이 과연 우리한테 이걸 수주를 줄까라고 걱정하셨던 분들이 있었는데 그런 걱정을 불식시키는 내용의 기사가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호주 정부에서만 오케이 사인이 떨어지면 된다는 건데 여기 지금 나와 있죠? 한화가 미국 정부로부터 신뢰와 지지를 받고 있음을 상징하는 중요한 이정표다라고 지금 기사 내용이 나와 있다는 말씀이고 오스탈이 도대체 뭐길래 여기 보시면은 오스탈이 미국 해군의 4대 핵심 공급업체 중 하나다라고 하면서 미국 내 소형 수상함, 군수지원함 시장 점유율은 40에서 60%로 1위다. 이렇게 지금 기사 내용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본격적으로 하나오션 입장에서는 이 천조시장이 왜 천조시장이에요? 국방비에 천조를 쓴다라고 하는 미국 시장이 열릴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다라고 봐주시면 되기 때문에 이 부분 아주 우리가 중요하게 추적을 해봐야 될 거라는 말씀이고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사실상 패권 경쟁을 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이런 세계사적인 이해도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제가 얼마 전에 일신석재라는 종목을 대북주로 한번 추천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시원한 상승 흐름이 좀 있었는데 우리가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을 견제하고 있잖아요. 중국을 견제하고 있는데 과거에는 중국이랑 굉장히 친하게 지냈다는 걸 여러분들 알고 계셨나요? 자, 소련이라는 나라가 붕괴하기 이전에 소련을 견제하고 있다 보니까 중국을 대신 밀어주면서 중국이랑 굉장히 친하게 지냈었던 게 미국입니다. 그러면서 중국 내에 생산시설을 엄청나게 많이 옮겼었죠. 나이키 같은 것도 그렇고. 근데 이제 소련이 붕괴가 돼버리면서 중국이랑 지금 대립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패권 경쟁에 돌입을 했다 보니까 누가? 트럼프 대통령이 딱 나타나서 관세도 때리고 해봤는데 1기 행정부 때는 먹혔지만 2기 행정부 때 먹히지가 않아버리자 어떤 것까지 지금 군사적인 견제까지 같이 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갑자기 왜 군사적인 견제를 하는 거냐면 중국 입장에선 내륙 국가로서 어떤 한 가지 거대한 100년 대계가 있습니다. 100년짜리 큰 계획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중화를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게 목표다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 100년 대계 중에 하나가 1대1로라고 하는 건데 1대1로가 내륙으로 뻗어나가는 중국 그리고 해양으로 뻗어나가는 중국이다라는 소리고 해양으로 뻗어나가기 조금 애매한 게 뭐냐면요. 얘네는 사실 해양 세력이라고 보기에 좀 애매하거든요. 보시면은 여기 아래쪽에는 뭐가 있습니까? 뭐 베트남을 비롯해서 인도 이렇게 되고 그리고 이쪽에는 대만이 딱 가로막고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는 한국이랑 북한이 있는데 이 위쪽에는 러시아가 있죠. 이렇게. 러시아가 지금 점령하고 있는 땅이 사실상 원래 중국 땅이었습니다. 근데 러시아가 가져가고 나서 안 돌려주고 있다는 소리고 그러면 얘네 입장에서는 굉장히 애매해서 나갈 때 이렇게 북한 항구를 쓰고 있었거든요. 근데 북한과 중국의 관계가 사실 굉장히 미묘합니다. 북한 입장에서 이걸 언제든지 끊어버릴 수 있다고 중국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로 나가는 게 베스트다? 대만 해협으로 나가는 게 베스트다라는 소리고 중국 입장에서는 그래서 대만에 대한 야욕을 계속 드러내고 있는 상황인데 뭐 때문에 중요하다라고요? 요 TSMC도 있고 해양 세력으로서의 입지도 있기 때문에 대만이 굉장히 지리적으로 중요한 곳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것 외에도 중국 입장에서는 대만을 어떻게 보면은 노리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내부적으로 문제가 굉장히 많은 상황이에요. 지금 중국이. 첫 번째로는 뭐가 있냐면 경제 성장률이 뚝뚝 떨어지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내수 경제가 완전 박살이 났습니다. 세 번째로는 뭐냐면 얘네 실업률이 엄청나게 올라가서 25%가 실직자가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한 해의 대학 졸업자 수가 1000만 명인데 그 중에서 25% 250만 명이 실직자로 가고 있다는 소리인데 한 나라의 실업률이 20%만 넘어도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근데 지금 중국은 25%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뭐다? 얘네도 결혼도 안 하고 출산도 잘 안 합니다. 결혼도 안 하고 출산도 안 하게 되면은 노년 인구에 대한 부양이 굉장히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자, 다섯 번째로는 뭐냐면 얘네가 PF 대출이라고 해서 대출을 엄청나게 받아서 2017년도, 2018년도에 부동산을 엄청나게 끌어올리고 있었는데 부동산이 이렇게 올라가다가 말아서 미분양된 아파트가 9천만 채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리먼 브라더스 사태 때 부동산이 문제가 됐던 거 알고 계시죠? 9천만 채의 미분양 아파트 엄청나다라는 소리고 이걸 지금 누구한테 갚으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건설사랑 시공사가? 바로 인민들한테 갚으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엄청나게 내부적으로 불만이 끌어올리는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소수민족 문제까지 또 불거지고 하다 보니까 내부가 굉장히 혼란스러우면 우리가 이 내부의 적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외부에 있는 적으로 딱 돌려야겠죠? 자,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여기 밖에 있는 거 대만이다라는 소리입니다. 공공의 적이 있으면 내부는 결속이 된다라는 이론인데 2025년에 이런 게 먹힐까요? 현대인들한테? 이렇게 지금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까봐 말씀드리면 불과 얼마 전에 먹혔던 게 바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을 딱 해버리면서 크림반도를 가져왔는데요. 러시아가 이 앞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민심이 안 좋았어요.
경제 성장률도 곤두박질 치고 푸틴도 장기 집권을 해버리니까 굉장히 민심이 안 좋았는데 요 크림반도를 딱 가져오는 순간 지지율이 89%까지 떡상해버립니다. 이 중국 입장에서는 크림반도가 바로 대만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미국은요, 지금까지 본인을 쫓아오던 패권 경쟁 국가들을 다 따돌리면서 유지가 되었던 패권국이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미국이 앞전에 따돌렸던 게 누굽니까? 바로 소련을 따돌렸었고, 그 다음에 중국으로 바로 간 게 아니라 일본을 따돌렸었는데, 일본이 경제 성장률이 엄청나게 올라오면서 90년대에 버블이 엄청나게 끼어버리자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야, 일본 엔화가 너무 싼 것 같은데 하면서 플라자 합의라는 걸 통해서 엔화를 평가 절상을 시켜버립니다. 엄청나게 엔화가 올라가니까 갑자기 버블이 꺼지면서, 원래는 일본이 어느 정도였냐면 전 세계에 있는 시가총액 10개 기업 중에서 7개가 일본 기업이었습니다. 7개가. 이랬던 상황인데 갑자기 잃어버린 30년을 맞이해버렸죠. 뭐 때문에? 미국의 플라자 합의 엔화 절상 정책에 의해서 바로 일본이 잃어버린 30년을 맞이하면서 미국의 애완견 수준으로 전락을 해버렸다라는 소리예요. 그런 상황이었는데 중국 같은 경우엔 만만치 않은 상대가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나타난 거여서 경제적으로도 때려보고 군사적으로도 견제해보고 하고 있는데, 군사적으로 견제를 하려면 여러분 실질적인 힘, 군사력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중국이 이제 대만을 이렇게 딱 어떻게 야욕을 드러내고 있는 상황에서 태평양 함대가 출동하면서 미국 입장에서는 막아야 되는데, 이 태평양 함대 두둥 등장을 하는데 항공모함의 숫자는 여전히 지금 미국이 앞서고 있거든요. 항공모함이라고 해서 이렇게 커다란 배가 있는데 여기서 전투기를 싣고 다니면서 바로 이렇게 출동을 해서 싸우고 바로 여기서 돌아와서 연료 채우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진짜 거대한 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 항공모함의 숫자는 미국이 앞서고 있지만 여기 옆에서 호위하는 함정의 숫자는 지금 이미 미국이 중국한테 추월당한 지가 오래되었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이 배가 필요한 겁니다. 함정이 필요하다라는 거고, 이게 어디로 연결돼요? 바로 오스탈이랑 연결이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미국 내 소형 수상함 군수 지원함이라고 지금 내용이 나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오스탈에 대한 인수가 굉장히 핵심적일 수밖에 없겠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여러분들, 미국 입장에서는 군함을 딱 생산하려고 봤더니만 미국 내에서는 조선업 자체가 박살이 나 있거든요. 미국 내에서 배를 만들려면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미국 내에 조선업이 박살난 지가 오래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동맹국한테 요청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동맹국 중에서 제일 조선을 잘 만드는 게 어디예요? 바로 한국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요, 자기네들 물량 감당도 안 돼서 일본도 한국한테 맡기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부임하자마자부터 K조선에 대해서 러브콜을 보냈던 건데, 여기다 대고 여러분들 군함 만들어주라고 만약에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야, 미국이 전쟁 준비한다 하면서 나스닥도 요동을 치고 완전히 다 주가가 박살나버릴 수밖에 없으니까, 이때 트럼프 대통령이 슬쩍 돌려서 말한 게 뭐예요? 조선 배 만들어줘, 이렇게 지금 돌려서 말을 했다라는 소리입니다. 자, 이런 어떤 세계 정세가 이해가 가시죠? 여기서 추가적으로 보너스로 하나만 말씀드리면, 제가 대북주를 추천드렸던 그런 어떤 배경을 말씀드릴 건데, 여러분들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이 원래는 중국이랑 친했지만 그 배경에는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서였고, 소련이 없어지고 나자 지금 미국이랑 중국이랑 대립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미국이 북한을 왜 친하게 지내려고 하는지도 정확하게 이해가 가시죠? 아니, 지금 북한을 지금 미국이 친하게 지내려고 한다고?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거 북한을 예전에 악의 축이라고까지 묘사를 했는데 라고 지금 알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엔 아직까지 업데이트가 안 되신 거예요. 왜냐면 미국이 북한을 친하게 지낼 생각이 없다라고 하면 왜 트럼프 대통령이 1기 행정부 때 김정은을 만나러 북한으로 갔겠습니까? 그것만 보시더라도 미국은 북한을 친하게 지내고 싶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번에는 중국이랑 대립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을 밀어줘서 중국을 견제하려고 한다, 이런 어떤 전략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북한 밀어주면 핵 개발하던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요, 북한이 본격적으로 핵을 개발하기 시작한 거는 중국이랑 틀어지면서 독자 노선을 가버리면서 본격적으로 핵 개발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대북주인 일신석재를 추천을 드렸던 거고요. 지금 하나오션 이렇게 주가 상승하다가 살짝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 다시 한번 상승 흐름 나오면 본격적으로 이 앞전에 있었던 캔들 흐름처럼 시원한 상승세 나올 거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올라갈 땐 올라가다가 쉬어줄 땐 또 쉬어줘야 되는 게 하나오션입니다. 지금 보시면 주가 시원하게 상승하면서 1월부터 시작해서 거의 2월까지 해서 2달 가까이를 시원하게 상승을 해줘놓고 옆으로 지금 횡보를 꽤나 오랜 기간 동안에 해줬었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이 나오면 옆으로 가는 구간이 분명히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우리가 이럴 때는 기회비용을 살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회비용을 살려서 다른 종목을 통해서도 수익을 볼 수 있다라는 말씀이고, 그런 기회비용을 살리자는 취지에서 구독자 1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국내 주식, 해외 주식, 코인까지 해서 안내드리면서 010-9090-6693으로 경험이라고 보내주시는 분들한테 구독자님들 대상으로만 무료로 진행을 합니다.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냐면 여러분들한테 단타로 막 올라가고 있는 거 급등주하라고 하면 여러분들 못 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쏘기 전에 있는 걸 우리가 가져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신석재 제가 추천드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도대체 이걸 네가 언제 추천해서 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제가 증거 영상도 다 준비를 해뒀습니다. 자, 보시면 언제 올려드린 거예요? 6월 4일날 올려드린 게 정확하게 확인이 되시죠? 짧게 한 5초만 재생해보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지금 매집주로 가져온 종목이 있는데 여러분들 웬만하면 제가 급하게 좀 말씀을 안 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 딱 어디 위로 올라왔습니까? 이동평균선 위로 딱 올라와 주면서 지금 굉장히 흐름. 자, 영상 멈췄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올라가다가 윗꼬리 달고 옆으로 막 횡보하다가 5일선 위에 딱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제가 영상을 촬영했고, 이 흐름과 정확하게 차트가 일치한다라는 소리예요. 이렇게 캔들 몇 개만 사라져 있으면 올라가다가 윗꼬리 달고 옆으로 쭉 횡보하다가 5일선 위에 정확하게 올라타 있는 요 모습이 그대로 확인이 되시죠? 자, 요 차트랑 요 차트가 그대로 확인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 다음번으로 가져온 매집주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다시피 매출처를 하나로 가지고 있는, 하나에서 인수할 수 있는 내용의 찌라시가 돌았던 종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써 있고요, 하나 오션 써 있죠. 여기서 지금 인수한다는 내용의 기사가 돌면서 한번 상승세를 무섭게 보여줬던 종목인데, 그날이 언제냐면은 바로 요 날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요 날에 갭든 상태에서 이렇게 쭉 물량을 소화하는 물량 흡수 캔들이 나오면서 거래 대금이 터졌다라는 말씀이고, 이때 한화에서 인수하느라는 찌라시가 한번 돌았었는데 다시 한번 추세를 만들어주면서 야금야금 5일선 위로 다시 올라타 있는 상황입니다. 긴 차트로 놓고 보시면 굉장히 바닥에 있다는 게 확인이 되실 거예요. 이렇게 좀 확대를 해놓고 보면은 어떤 구간까지는 지금 물량을 먹어놓은 거예요. 이런 박스를 돌파를 해주면서 최근에 상승 흐름이 나와주면서 고질라 패턴이라고 하는데 공격적으로 매집을 하고 있는 게 확인이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지금 일단 한번 찔러놓은 상황이거든요. 여기까지 찔러놨다 보니까 우리가 이 다음번 구간인 여기까지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자리로 해서 제가 이 종목을 가져왔다는 말씀이고, 바닥에서 역대급으로 거래대금이 들어오면서 계속적으로 상승시키면서 공격적인 매집을 하고 있는 요 종목, 이번 매집주를 받아가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9090-6693으로 매집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확인하고 연락드려서 대응 및 타점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00% 무료로 진행을 하고 일신석재처럼 올라가고 나면은 공개를 할 거예요. 대략적으로 이 구간까지 올라가게 되면은 얼마 정도 수익을 보는 거냐면 200% 가까이 수익을 보는 거거든요. 올라가고 나면은 제가 공개를 할 겁니다. 올라가고 나면 일신석재처럼 공개를 했을 때 여러분들이 그냥 그거 받아가서 수익 볼 걸, 이렇게 후회하지 마시고 9090-6693으로 매집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확인하고 연락드려서 대응 및 타점 안내 드리겠다라는 말씀이고요. 마찬가지로 여기 영상 아래쪽에 보시면 더보기라고 확인이 되실 텐데, 더보기를 딱 클릭하셨을 때 이렇게 링크가 하나 나오게 됩니다. 이상한 스팸 같은 건 아니니까 걱정하실 필요는 전혀 없고, 이 링크를 클릭하셨을 땐 이렇게 문자를 전송할 수 있는 창으로 바로 연결이 되게 됩니다. 상단에 9090-6693이라고 지금 써있죠? 아래쪽에 보시면 문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다가 한화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서 매집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확인하고 연락드려서 대응 및 타점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하나오션 관련해서 영상을 촬영을 해봤는데요. 일단 지금 살짝 밀리는 구간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전혀 쪼실 필요 없는 구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5일선 깨진 것도 아니고, 5일선 깨진다 하더라도 우리가 21선 타고 올라가게 되면 추세가 상방으로 계속 열려있는 하나오션이고 올라갈 만한 재료가 너무나도 많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구간에서 털리는 것보다는 우리가 오히려 기회의 자리로 접근할 수 있는 구간이라고 말씀드리면서 내일도 영상 장중에 좀 촬영을 해볼 건데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시면은 자동으로 내일 영상이 추천되게 됩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